안녕하세요. 에이스목재 2차장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자재의 종류는 그 방수합판인데요. 오늘 방수합판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, 용도는 어디에 쓰이는지, 대략적인 가격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한테도 보통 오시는 분들이 방수합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정식 명칭은 아니고 또 방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사실 물에 좀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. 보통 방수합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방수가 된다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먼저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. 방수합판은 크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거의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일반 합판처럼 생긴 내수합판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합판에다가 검은색이나 밤색으로 코팅한 태고합판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일단 보통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도 내수합판 주세요 아니면 태고합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방수합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일반 합판처럼 생긴 그 내수합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? 아니면 검은색으로 코팅한 태고합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? 이렇게 한 번 더 여쭤보게 됩니다. 먼저 이 내수합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내수합판은 일반 합판하고 차이점은 이 합판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를 얇게 슬라이드 썰어 가지고 이제 그 얇은 판을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여러 겹으로 붙이게 되는데요. 그 붙일 때 이제 본드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근데 이제 본드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본드가 물에 닿으면은 약해지면서 이제 그 붙인 부분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 내수합판은 그 본드가 물에 좀 더 강한 본드를 쓰기 때문에 물에 대한 성능이 좀 더 좋아서 이게 내수합판이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합판들은 준내수 합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먼저 이 내수 합판의 용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콘크리트 이제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형틀의 이제 바닥재로 보통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. 인테리어 할 때는 그 일반 합판보다 물에 좀 더 많이 닿아야 되는 그런 벽체를 만들 때 보통 내수 합판을 이용을 합니다. 이제 바닥용 물 습기가 많이 올라오는 바닥 같은데 그 컨테이너나 차량 격자면 이럴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그 용도 중에 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붕재 싱글이나 징크 이런 거를 설치하기 전에 하지 작업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. 이 내수합판의 사이즈는 보통 일반 합판처럼 저희가 48이라고 불리는 1220에 2440으로 나오는 사이즈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. 그리고 910에 1820짜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910에 1820은 거의 12T로 나오게 되고요. 이제 그 1220에 2440은 사실 9T부터 24T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목재소들이 아마 이 모든 두께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고 보통은 12T로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그래갖고 9T도 있고 두꺼운 거 15T, 18T, 24T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목재라는 게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수합판은 한 장 48 사이즈 12T 한 장에 2만원 후반 정도에서 3만원 초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도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내수합판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이 태고합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태고합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수합판에다가 겉에 태고 필름을 붙였기 때문에 태고합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내수합판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패널 수지나 멜라민 수지로 된 접착제가 안에 그 합판을 붙일 때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본드가 이제 물에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. 사실 이 태고합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형틀 만들 때 유로폼이라고 하는 자재가 있습니다. 아마 지나가시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유로폼에 붙여가지고 콘크리트 형태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만져보시면은 이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끌미끌합니다. 그래서 이제 차로 이제 이 태고합판을 싣고 가실 때도 이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형틀을 만들 때 내수합판보다 좀 더 면이 곱게 나옵니다. 그래갖고 이거 벽체용으로 그 콘크리트 형태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.
이 비드럽기 때문에 면이 좀 더 그 곱게 나오고 재활용 빈도가 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성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또 이 태고화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유로폼 외에는 많이 사용하시진 않는데 뭐 컨테이너나 뭐 차량 적재함 이런데 이제 습기가 많이 올라오는 곳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이제 이 코팅된 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코팅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뭐 뜯어지거나 이러질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방수가 된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가 있는데, 근데 이 옆면에 코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일반적인 태고화판, 코팅이 되어 있는 태고화판도 있는데 이 옆면 같은 경우에는 물의 앞면보다 좀 더 약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. 이 태고화판 같은 경우에서도 사이즈가 아까 내사판하고 마찬가지로 910에 1820 사이즈가 나오고 저희가 36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리고 1220에 2440, 48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사이즈 두 가지가 나오고, 이제 두께 같은 경우에는 내사판만큼 다양하진 않은데 이것도 보통 12T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, 그리고 15T, 18T 이런 규격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목재소나 이렇게 근처에 자재상에 가시면은 12T를 거의 가지고 계실 겁니다.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48 12T를 기준으로 하면은 2만원, 아니 3만원 초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, 아까 내수합판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변동은 항상 있으니까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목재를 구매하실 때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,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라는 게 이제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고, 또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나 뭐 미국 주택 경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격 변동이 계속 있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얼마 정도였어, 그리고 이게 얼마 정도였어, 이게 시기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은, 원래는 내수합판보다 태고합판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었는데 최근에는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. 이게 가격 변동이 계속 심해지면서,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흰 루바 중에는 흰옥기 루바가 굉장히 좀 고가의 모델이었고, 일반 미송 루바나 뭐 스포츠 루바, 뭐 향목 루바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한 모델이었는데, 이 가격 변동이 이제 계속 벌어지면서 사실 흰옥기 루바가 옛날만큼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. 그래갖고 주문하실 때 가격을 항상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방수합판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골조나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면에 들어가는, 저희는 기초자재라고 표현을 하는데, 뭐 각재나 MDF, 뭐 석고, 뭐 이런 자재부터 눈에 노출되는 면에 들어가는 마감자재, 또 마감자재 웬만한 종류들을 전부 다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자재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.